자, 이어서 전 코레일 사장,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코레일 사장을 지낸 바 있는 이철 전 사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서 시선을 모으고 있고 최근에 이 코레일의 고위 간부로부터 항의성 문자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철 전 사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어떤 문자를 받으셨어요? 귀하게 내용은 상당히 정중했습니다만도, 예. 제가, 그걸 고무하는 그런 게 노조 파업을 장기화하고 국민의 발을 잡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저는 그 내용을 보고는, 이게 제가 잘 아는 아주 자주 접촉이 있던 분이 아니어서, 예, 예. 아마 보고용 사내 보고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저도 답장을 보냈죠. 답장은 뭐라고 보내셨어요? 네, 저도 뭐 아주 정중하게 답장을 했습니다만도, 파업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파업 직원들은 월급도 못 받고, 승진, 해고의 위협에 직면하고, 예. 심지어는 구속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예, 예. 그러나 그런 직원들, 민영화 반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동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예, 예. 오히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대화나 토론도 거부하는 정부. 네, 이철 전 사장님. 전화가 갑자기 끊어져 버렸군요. 예, 우리 이철 전 사장은 파업을 앞둔 지난 7일에 마지막 승리는 그대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철도노조에 수백만 원의 후원금도 지원해서 지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직 코레일 사장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번 파업에 대한 입장이 세간의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다시 연결됐네요. 이철 전 사장 연결됐죠? 예, 전화가 끊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강경 대응하면 잠시는 승리할지 몰라도 그건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다 하고 이 합리적인 어떤 해결을 저는 알겠습니다. 요청하는 그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보는데 이철 전 사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게 민영화가 맞고 그 민영화는 곧 근로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그 불법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히 이제 노조는 필수 공익장에 대한 그 노동관계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예. 지금 필수 인력은 남겨두고 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예.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그런 인원만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불법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도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조 쪽도 상당히 합법적으로 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회사 설립하는 것 자체를 이철 전 사장은 민영화라고 판단하십니까?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건 지금 정부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 국영이냐 공영이냐 할 때 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명백한 민영입니다. 그 자체가요. 우선 수서발 KTX 자회사를 상법의 지배를 받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를 하는 자체가 민영인데요. 예. 그 중에 59%의 투자 자금을 상당히 투자 목적으로 예. 이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자금을 도입하겠다. 공적 자금인데도 투자의 이윤을 목적으로 한 자금인가요? 예, 소유는 공공기관이지만도 그건 명백하게 투자 이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적용되는 자금이 59%로 오면 굳이 이야기한다면 절충시켜야 할까 59%의 민영화다 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예, 예. 정부는 그런 표현을 안 하고 그저 민영화 아니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만 계속하고 있죠. 바로 그런 방식의 자회사 설립을 지금 이천 사장께서는 반대하시는 건데 네. 하지만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철도가 지금 독점 공기업인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독점 공기업인 나라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제 반대죠. 우선 독일과 프랑스가 철도 선진국인데 예. 그런 나라는 독점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그런 삼류 철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일부 민영화되어 있죠. 그런 예. 나라 중에 성공적으로 민영화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민영화를 했던 영구의 경우에는 실패한 민영화의 어떤 상징적 존재, 예. 샘플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네. 쪽 주장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민영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민영화를 하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니까 철도청을 공사로 바꿔서 그 후에 이제 이철 전 사장께서 제2대 사장을 지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지금 뭐 생각과 소신이 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요, 예. 민영화를 검토를 하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공공적 어떤 운영에 노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 때 들어와서는 민영화 검토는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부 관료들 사이에 민영화 검토를 했던 건 아마 그런 흔적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예. 공식적으로 민영화를 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었고요. 아마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시장 지상주의자, 경쟁 지상주의자, 예. 만능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걸 검토해왔던 흔적들은 흔히 있는데, 예. 국가기관 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이 크다는 건 알겠습니다. 일반적 어떤 논리죠. 그나저나 지금 노사 간의 지금 대화도 중단돼 있고 노정 간의 전면적 양상인데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딱 두 가지겠죠. 정말 대화를 할 거냐. 박근혜 후보는 국민적 합의가 없는 민영화는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 때요. 예. 국민적 합의란 건 결국은 대화와 타협 어떤 조정이겠죠. 그런데 지금같이 강경 진압, 뭐 어떻게 보면 선멸이랄까요, 초토화, 뭐 싹쓸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꽤 계신데, 예. 아니 북한하고도 대화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부가, 그리고 전쟁 때도 정전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노조하고는 대화를 안 하겠다. 예. 그게 법과 원칙이면 저는 그 법과 원칙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예. 북한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예. 노조하고 직원들하고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